지우각 2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뭐 제가 강사가 아니고, 저는 수험생으로서, 시험장에서 이런 판단들로 풀었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복습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다. 혹은, 이런 것까지 좀 더 생각했어야 했을 것 같다. 이런 것들 말씀드릴게요. 뒷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앞부분은 정말 단순 개념만 물어보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좀 빠르게 풀고 이제 좀 뒷부분에 힘을 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갑시다. 자, 여러 규모의 대기순환, 난류, 태풍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미규모의 난류가 가고 종관 규모의 태풍이 나가 되겠죠. 그래서 가가 난류, 지속 시간은 태풍은 며칠 동안 지속하죠. 수평 규모는 당연히 가가 나보다 작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더 작으니까 수평 규모는 같이 작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변성작용, 그럼 이건 변성. 마그마 냉각, 이건 그럼 화성. 사실은 너무 개념 문제죠. 그 다음에 여기는 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A는 변성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B는 화성, C는 퇴적. 그래서 4번 정답. 네, 그 다음에 3번 카메라가 안 보였었나요? 자, 해형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조력 발전은 조석에 의한, 맞죠? 조류 발전과 조력 발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력은 해수면 높이차 받고, 조류 발전 재생 가능, 당연히 재생 가능이고, 파력 발전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 맞죠?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터빈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방사선 원소 붕괴에 의한 지각 연료량 문제가 나왔어요. 요런 유형의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게 그거죠.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발열은 열량을 이제 화강암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륙 지각에는 화강암이 더 많지만 멘틀 물질에서 의한 연료량 때문에 실제로는 결국 합하면은 해양 지각의 연료량이 더 많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단위 질량당 방출 연량은 당연히 그래프 읽으면 돼요.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많다. 평균 지각 연료량은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높지 않죠. 그렇죠? 이건 그냥 요거 사실 봐도 되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지각 연료량에 기여하는 열 공급원 중 지각 내의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이제 대륙은 멘틀로부터 오는 건 적지만 방사성 원소로부터 오는 건 많으니까 비율은 대륙 지각이 더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지진에 의한 발생한 해파는 중형은 뭐예요? 항상 천해파기 때문에 수심이 깊을수록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도달한 선을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넓을수록 그때의 속도가 더 빨랐다라는 뜻이 되겠죠. 도착 시간은 이미 여기 쓰여 있는 도착 시간 숫자가 도착 시간이 되겠죠. A는 50과 70 사이, B는 70과 90 사이니까 도착 시간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짧죠. 자, 그다음 평균 속도는 기억 구간이 간격이 더 넓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갔구나. 기억 구간이 빠르다. 당연히 천해파죠.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선지. 자, 그다음에 6번은 이제 가열과 냉각에 따른 이제 온도 변화, 그다음 공기의 운동 관련된 건데 사실 너무 쉽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구나. 기억 얼음물을 가득 채운다. 근데 기억은 지표 가열되는 과정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얼음물을 넣는데 어떻게 가열이 돼? 하고, 여기서 초기 온도는 거의 높이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가열을 했을 때는, 즉 이 네모 표시인 니은은 온도가 더 올라가 있죠. 그 다음 뜨거운 물에 가까운 아래쪽 부분이 더 온도가 높구나. 그래서 요 네모 표시가 뜨거운 물을 넣은 1번 상황에 해당하고, 세모 표시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으니까 2번 상황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은 니은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해양연계 연중 운동은 1이 가열했을 때가 2보다 더 활발하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석, 그 중에 조암 광물, 즉 SiO4 삼연체를 구조로 하는 그런 광물입니다. 규산염 광물이죠. 어쨌든 세 개 다 규산염 광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SiO 원자 수들의 비율이 나와 있고 당연히 규산염 광물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칭. C는 SiO2의 비율이 1대2니까
SiO4의 비율이 SO5의 비율이 SiO2니까 C가 석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4가 되는 게 감람석이겠죠. 왜냐면 감람석은 화학식이 SiO4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A는 흑음모가 되겠습니다. 얘는 점인데 왜 얘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냐. 감람석은 고용체이기 때문에 다른 뭐 철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의 비율에 의해서 모스 굳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석영은 거의 SiO2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굳기가 단일한 거죠. 어쨌든 다 매칭은 됐고, 그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았죠, 문제에서. A는 흑음모이다. B는 A에 긁히지 않죠. 모스 굵기가 높다는 거는 서로 긁혔을 때 안 긁히는 애가 이제 모스 굵기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B는 A에 긁히는 게 아니라 B는 A를 긁는다라고 해야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우리나라 지질계통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4개가 떠올라야겠죠. 조선, 평안, 대동, 그 다음에 경상. 근데 이미 평안 여기 있고, 그럼 고생대 초가 조선, 그 다음에 중생대 초가 대동, 그 다음에 C가 경상, 이렇게 될 거다. A에서 삼엽충 화석 당연히 발견되고, 조선 늦춘군은 전부 해성층으로 되어 있죠. B는 대동 늦춘군 맞죠. C는 해성층, 우리나라 중생대 지층은 전부 육성층이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북반구 이런 거 잘 챙겨주지. 북반구. 그러면은 자, 동서남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위쪽이 북쪽이자 북반구이기 때문에 고위도, 아래쪽이 저위도, 이런 걸 옆에다 써놓고 들어가야 돼요. 안 써놓으면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중력 이상의 크기는 제가 여기서 조금 헷갈렸었어요. 크기는 A는 지금 4고 B는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크기는 중력 이상의 절대값, 이제 실측 중력 빼기 표준 중력의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다행히 기억 니은 디귿이 선지에 없었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을 당연히 찍었는데 어쩌면 이게 좀 빨리 봤으면 틀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이 주는 메시지예요.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번에는 6월 모의평가니까 살려줄 거야.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와 C는 중력 이상값은 마이너스 12로 동일하지만 애초에 표준 중력 자체가 B가 더 높았을 테니까 실측 중력 역시 B가 더 높게 되겠죠. 해수면 아래 물질 평균 밀도는 그냥 중력 이상이 양의 값으로 클수록 당연히 아래 밀도가 더 높은 거니까 A가 C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자, 가와 나는 평광현미경의 직교니콜. 그럼 보자마자 편마함, 화강암? 그럼 이게 방향성이 이렇게 있죠. 방향성이 있으니까 가가 편마함 옆에다 이렇게 써야 돼요. 나가 화강암. 자, 가는 편마함 맞고, 나에서 조립질 맞죠. 화강암은 조립질이죠. 현무암은 세립질. 가와 나 모두 다색성? 다색성 보자마자 유색광물인가? 그 다음에 직교니콜이 아니라 개방니콜인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낚시. 직교니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색성은 관찰할 수 없다. 자, 순식간에 풀었죠. 11번. 그 다음에 가는 편함을, 방금 편마음이 나왔는데 편함이 나왔어. 편함도 염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서로 다른 변성작용인데 A, B. B는 그냥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접촉. A는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광역 변성작용이 되겠다. 가에서 넘리 당연히 나타내죠. 선이 염리고 퇴적함에서 볼 수 있는 편리랑은 또 구별을 해야 합니다. 가는 A에서 생성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A는 지금 광역 변성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B는 접촉, 니은과 디귿 사실상 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스무스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서 조수간만에 관한 기조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달의 기조력이 태양의 기조력의 거의 2배다. 그 다음에 기조력은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상대방 천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당연히 태양이 달보다 훨씬 질량이 큽니다. 하지만 거리 역시 비교할 수 없죠. 거리 역시 달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을 해보면은 기조력은 달이 2배 더 크다. 그러면은
지금 그냥 그림상 봐도 지금 이 점선보다는 실선이 훨씬 더 그 기조력으로 인한 해수면의 모습이 더 강해 보이잖아요. 더 많이 볼록 튀어나와 있고 더 조금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A가 당연히 달에 의한 거, B에 의한 게 태양에 의한 건데 꼭 이게 이거 너무 좀 애매하지 않나 라고 해도 이미 지점 기억에서 간조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눈대중으로 보기 싫은 사람은 확실히 봐 라는 의미야. 어차피 간조인지 만조인지를 지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2배의 기조력을 가지고 있는 달의 기조력이다. 그럼 달의 기조력이 이제 해수면이 가장 낮은 이 상황이 간조라는 것은 당연히 이 실선이 달에 의한 기조력이라는 거죠. 달의 기조력에 의한 해수면 변화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눈대중으로 봐도 되고 이게 더 커 보이니까 이게 달. 그 다음에 얘가 간조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얘가 더 확실히 A가 달에 의한 기조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달의 기조력으로 인한 해수면 모습이다 맞고 살이 지금 근데 또 상현이라고 말을 해줘요. 사실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기억이 간조라는 말도 사실 필요 없고 상현이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둘의 기조력으로 인한 해수면의 모습 방향이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게 만약 90도라는 것만 명시해주면은 무조건 달의 위상은 상현 아니면 하현이 됩니다. 만약에 제 시험지에 이렇게 진짜 썼습니다. 태양이 이쪽 방향이라면은 달은 왼쪽에 있어야겠죠. 북극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래서 상현이기 때문에 이런 위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말 다 필요 없다. 그래도 지금 기억니은 대응 판단하는데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평가원이 친절하네로 끝나면 안 되고 평가원이 말을 안 해도 됐는데 말을 해줬구나. 다음 시험에서는 말을 안 해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날 사리가 나타난다. 아니죠. 이날은 상현이기 때문에 소조 또는 조금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리, 대조 이게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조,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지금 상현 또는 하현처럼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날이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건데 이미 니은이 지금 3개가 지워지니까 그런데 다음날 같은 시간에 기억은 간조이다. 다음날 같은 시각에 오면은 아직 간조가 안 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달이 요만큼 13도 정도 공전하기 때문에 24시간 후 언저리라면 24시간 50분 후에 간조가 나타나겠죠. 기억 지점이 특히 적도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반일 주조를 지킨다는 가정하에는 다음날 같은 시각이 아니라 50분 정도 좀 더 기다린 다음에 간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정답이 되고 13번. 자, 그다음 밀도 문제. 2개의 해수층이로 있는데 지금 이쪽 층 2개, 이쪽 층 2개, 물기둥 A, B가 있다. 각각 해수층 밀도이고 기억 니은은 당연히 수압이 같대요. 높이가 다른데 수압이 같다고? 그럼 이 물의 무게와 이 물의 물기둥의 무게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근데 높이가 적은데 무게가 더 높다고? 로2 HG. 이쪽은 로1 HG일 텐데 얘가 H1 H2인데 저 두 가지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H1이 더 크니까 로1은 더 작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밀도의 물들이 좀 많은 상태. 이거는 고밀도의 물이 적은 상태. 그래서 둘이 딱 마침 여기와 여기가 지금 같은 높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같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로2가 더 무겁다 맞죠? 그다음 기억에서 연집 수학 경도력의 크기는 0이다. 기억에서 연집 수학 경도력의 크기는 지금 정력과 평형 상태니까 0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억 지점에는 지금 정력과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연집 수학 경도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력은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고 연직 수압 경도력은 위쪽으로 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직 수압 경도력은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야 돼요. 왜? 위쪽의 압력과 아래쪽의 압력이 다르잖아요. 아래쪽 압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연직 수압 경도력은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야죠. 하지만 그 순간에 여기는 이 해수 덩어리에 중력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어서 이 물들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힘은 작용하고 있는데 힘의 평행에 의해서 물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0일 수 없어요.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이 존재하는 한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0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연직 수압형들의 크기가 0이라면은 중력만 작용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은 얘가 가만히 안 있는데 정력학 평형이래잖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압경도력에 단순히 계산만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지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죠. 뭐 0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풀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디귿 지점과 리을 지점. 자, 여기가 P, 여기가 P, 같은 압력이에요. 그럼 이제 디귿으로 갔을 땐 요만큼 로3에 의한 압력이 추가되고, 리을 지점 갔을 땐 이만큼이나 로3에 의한 압력이 추가됩니다. 같은 데서 시작했는데 다른 양을 더해줘야 돼요. 그럼 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4번. 재밌는 문제였어요. 왜? 이런 건 진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실제 저 하늘에서 본 지상도를 보여주고 다 정보들을 줬는데 역인지 정인지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거의 처음 봤습니다. 자, B의 주양은 NS이다. 아니죠. 그죠? 주양은 어떻게? 자, B층의 주양은 A층과 만나는 지층 경계면 중에 같은 높이 등고선과 만나는 두 점을 이어줘서 선을 이으면 그게 주양이 되는데 거의 ES에 가까운 주양이 되겠다. 그래서 NS는 절대 아니다. 이제 기억은 날리고. 그럼 사실 니은 안 봐도 돼요. 기억이 1, 3, 5 지워지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영어 잘 안 봅니다. 그다음에 A가 C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경사 방향이 700m 주양선, 그다음 A, B가 600m 주양선 이렇게 그려주면은 경사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위쪽. 그러니까 대충 이쪽 면을 단면을 살짝 그려주면은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이렇게 약간 되는 느낌이겠구나. 네. 그리고 지금 골짜기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면은 큰 변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순서니까 A가 C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A가 나중에 생성되었죠. 그래서 니은이 정답인데 지금 실제 단층이 나타나고 있죠. 자, 단층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때 좀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면을 잘랐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이 지층 면의 주양을 구하고 경사 방향 구한 것처럼 단층 면의 경사 방향도 구해야 됩니다. 단층 면은 여기가 700, 여기가 600이 돼요. 그럼 일단은 단층 면의 경사 방향도 북쪽이니까 약간 이쪽 방향인데 지금 이 700, 600m 사이의 거리가 엄청 짧죠. 그러니까 단층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반이 이쪽이고 하반이 이쪽입니다. 상하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인지 정단층인지 알 수 있어요. 상반 이쪽, 하반 이쪽. 자, 그럼 이제 B가 더 나이가 많잖아요. 상반에 있는 나이 많은 B가 젊은 A랑 만났어. 그럼 상반이 올라왔다는 거, 내려갔다는 거야. 나이 많은 애가 젊은 애랑 만났어요. 그러면 올라왔다는 거죠. 상반이 올라왔으니까 역단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역단층 문제였구나, 역단층 상황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층 판단하는 거 그림 그리지 않고 상하반 구분만으로도 지층의 그 선후 관계를 알고 있다면 알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5번. 약간 숫자들이 있고 계산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문제였어요. 관측수 A와 B의 해발고도 관측기압, 해면 기압을 나타낸 거다. 근데 이제 해면 기압이라는 거 사실 알고 있으면 좋죠. 관측소가 이제 바다면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기압의 기준점을 이제 해수면으로 잡은 겁니다. 왜냐면 해수면은 전국이 거의 똑같을 테니까,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300m 고도에서 쟀으면은 그 아래의 기압 공기들의 밀도를 역산해서 만약에 이게 해수면이었으면은 대충 기압이 얼마였겠다를 이제 일기도에도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기도가 작성되고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 결정되는 거죠. 왜? 관측소가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은 이제 기압이 당연히 작게 측정될 거 아니에요. 그 왜곡을 보정해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기출 중에도 약간 이걸로 장난치는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저는 여기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A는 600m, B는 300m 이렇게 땅이 밑에 있으면,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해수면이죠. 해수면이 있으면은 A는 이쪽에, B는 이쪽에 존재하고 이게 600m, 300m겠구나. 근데 여기서 쟀더니 기압이 952
파스칼이었고 헥토파스칼. 여기서는 978 헥토파스칼이야. 당연히 더 낮은 데서 기압을 재니까 B에서 좀 더 고기압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해면으로 갔을 때 누가 더 높냐?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이까지 반영한 공기 밀도를 반영해서 만약 여기라면 기압이 얼마일까? 그럼 이 공기 기둥만큼의 여기라면 기압이 얼마일까? 이 공기 기둥만큼의 무게 혹은 압력을 더해줘야겠다. 근데 이제 어차피 1m 제곱 공기 기둥 AB라고 했고 밀도는 1kg이라고 했고 당연히 뭐 정력학 평형일 테고 중력 고속도는 10m/s 제곱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600. 자, 저기다 곱할 것들 로 GH를 곱해주면 압력의 단위로 나오겠죠. H 먼저 썼고 그 다음에 1kg/m 세제곱 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중력 가속도 10m/s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세크 제곱. 네. 그러면은 압력의 단위가 나옵니다. 요 미터랑 요 미터 세제곱 약분돼서 뉴턴 퍼 미터 제곱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600. 그러면 여기는 6000이 추가되는데 헥토파스칼로 나타내려면은 100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60 헥토파스칼이 추가되는구나. 이 단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좀 숫자로 때려 맞출 수도 있지만 그럼 여기는 950에다가 60을 더해준 1012를 쓸 수 있고 이쪽은 이제 또 해볼 필요 없죠. 어차피 반이니까 60이 아니라 30만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1008이 쓰이겠다. 그래서 니은 기억은 1008이다 맞고 A의 질량은 600kg이다. A의 질량은 얘가 지금 여기 힘의 단위니까 사실은 그냥 600 곱하기 1kg/m 세제곱만 해주면은 이제 단위 면적당 질량이 나오고 어차피 연직 1m 제곱 공기 기둥이었으니까 거기다 미터 제곱 또 곱하면 되죠. 그래서 600kg이다. 네. 다시 써주면은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밑면이 1m 제곱이고 높이가 600m고 밀도가 1kg/m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는 애초에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예요? 질량을 구하고 싶대잖아. 그래서 밀도와 부피를 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피죠 지금. 밑면이 1m 제곱, 높이가 600m인 기둥. 그죠? 원인지 직사각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산하면은 600kg가 도출된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시험장에서 사실 이런 건 좀 이렇게 세세하게 단위까지 쓸 필요는 사실 없긴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복잡해지면은 단위를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단위로서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디귿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디귿. A, B 사이에 공기에 작용하는 단위 질량당 수평 기압 경도력. 단위 질량당 수평 기압 경도력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죠. 지금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으니 이런 데 활용해야 됩니다. 자, 수평 기압 경도력은 어떻게 구해요? 로분의 1 델타 P 나누기 델타 H. 안 보였죠? 그 다음에 혹은 중력과 속도 곱하기 델타 H 분의 델타 L. 그래서 기울기 곱하기 G를 해줄래? 아니면 로분의 1 저걸 쓸래? 그런데 지금 기울기를 모르죠? 대신 뭘 알고 있어요? 델타 P를 알고 있다. 왜? A와 B의 해면 기압은 지금 4 헥토파스칼 차이 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와서 그러면 4 헥토파스칼은 400 파스칼이고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 뉴턴은 그냥 F는 MA를 생각하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세제곱, 미터 퍼 세제곱. 그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세제곱 나누기 미터 제곱. 이게 지금 델타 P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델타 H는 사이 거리. 근데 사이 거리가 수평 거리 400km잖아요. 400km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또 미터로 바꿔야겠죠. 그러면은 400 하고 공 3개 더 붙어주면 돼요. 그리고 미터.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를 써줘야 되죠. 로는 1kg/m 세제곱. 그럼 이거 1kg 써주고 미터 세제곱이니까 1의 역수는 1이니까 이렇게 단위를 써주면 되겠죠. 단위도 어차피 역수 그대로 타고 가서 저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이제 단위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원래 힘은 뭐예요? F는 MA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세제곱
미터 퍼 세제곱으로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제가 자꾸 세제곱이라 그랬나요? 네, 세크 제곱입니다. 초제곱 시간 제곱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심지어 단위 나와 있죠. 이 단위가 나와야지 내가 똑바로 계산한 거야. 근데 애초에 요식 자체가 사실은 단위 질량당 기압 경도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걸 계산하면은 그냥 가속도 단위가 나옵니다. 왜? 원래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인데 수압 경도력이니까 힘의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단위 질량당이기 때문에 원래 F는 MA인데 단위 질량당이라는 거는 질량으로 나눠줬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A가 단위 질량당 힘의 단위가 됩니다. 단위이자 하나의 그런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럼 여기 실제로 해보면은 요 미터 제곱이랑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 사라지죠. 그래서 미터 다 사라졌고 킬로그램 사라지죠. 그럼 다 사라졌잖아. 그럼 내가 너무 잘 계산한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하면 그냥 답입니다. 0 2개 0 2개 사라지고 0 3개 남았고 4는 4끼리 사라지고 밑에만 지금 1000분의 1 남고 분자의 세크 제곱이 남았으니까 요거는 그냥 10의 마이너스 3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게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풀었지만 이건 이제 설명을 곁들여서 한 거고 훨씬 이제 시험장에서는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설명을 단위도 좀 내가 생략해야 될 때와 생략하지 않아도 될 때를 해주면 본인 기준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면은 만약 제가 실제 이거 시험지에는 얘는 단위를 썼어요. 얘는 그냥 단위를 썼어요. 그러니까 좀 확실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디귿, 그러니까 마지막 내 판단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 이 질량 구할 때 기압 구할 때 이럴 때는 단위를 안 써요. 그냥 숫자만 놓고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조금 이게 좀 복잡하게 했는데 하면 단위를 써서 시간을 쓰더라도 내가 틀릴 확률을 낮추는 게 좋고 왜냐면 단위까지 약분을 되는 걸 확인하면은 이중으로 검사한 셈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좀 단순하다. 식이 너무 단순해서 단위로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이거 확신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단위를 생략하고 그래서 요 기준을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내가 조금 불안하거나 너무 식이 복잡하면은 안전장치로서 단위까지 같이 써주기 시간을 들일지언정. 자 그럼 1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 가와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해수면 경사가 일정한 어느 해역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역이 서로 일정하다는 거고 높이가 같은 지점 연결했고 니은 같은 점 연결했다는 거니까 수평 수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든 둘 중 하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가와 나가 기역 니은이 같은 높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둘의 수평 수압 경도력 방향은 서로 같겠죠. 그런데 지균풍이든 지형류든 중요한 건 뭐다? 수압 경도력이 이쪽인데 뜬금없이 그 해수의 방향이 90도를 넘어서 이쪽으로 갈 수는 없다. 설령 마찰력이 작용하거나 아직 지형류 평형이 생기기 전이거나 지상풍처럼 마찰력이 작용하더라도 뒤에 17번 문제 나오죠. 하더라도 그 힘, 기압 경도력 혹은 수압 경도력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마찰력과 그 전향력과 경도력이 평형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바람이었다면 마찰력 방향이랑 수압 경도력의 합력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저거를 전향력만으로 영어로 평형 만들 수 없겠죠. 그러니까 17번 문제가 또 생각하기로 하고 어쨌든 얘는 이제 수압 경도력 방향이 이쪽인지 이쪽인지 몰라. 하지만 얘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수압 경도력이 이쪽일 수는 없어. 무조건 이쪽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니은이 해수면이 더 높은 거죠.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얘도 이쪽일 테니까 지형의 방향은 오른쪽 직각 방향이네. 그럼 이거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죠. 옆에 써주면 좋고 바로 그냥 디귿을 지워도 좋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가는 자 지금 기역과 니은이 높이 같은 지점이고 지금 이 간격이 같다라는 말도 없지만 사실은 같은 지역이니까 간격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은 두 명의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가 같아요. 크기와 방향이 같은 상태.
그런데 얘는 왜 이쪽으로 꺾여 있고 얘는 이렇게 비스듬하냐? 이 나는 이 형성되는 과정, 아직 지역류 평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역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 없죠. 원래 이런 문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얘는 평형 X고 이제 막 바람이 불어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서 니은 쪽으로 해수들이 쌓여서 힘이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인데 막 물들이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그래서 사실은 이걸 시간 순서대로 표현하자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치 따라서 나가 먼저고 가가 다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문제에서 과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괜찮죠? 그러면은 아직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지역류는 이만큼 가고 있지만 전향력은 아직 반대적으로 똑같은 크기만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편 가에서는 전향력 C가 똑같은 크기만큼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전향력이 최대로 커지지 못했고 가는 이미 최대로 커져서 수평, 수압, 경도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전향력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아직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만 생각해도 순식간에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왜 얘는 그 지형류에서는 마찰류 이런 거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마찰력과 전향력, 합력 이런 거 안 배웠는데? 그렇죠. 해수는 어차피 마찰력이 다 존재하고 아래 해수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크만 나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찰력은 딱히 생각 안 하는, 표면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꺾여 있다는 거는, 이쪽으로 꺾여 있다는 거는 아직 지역류 평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죠. 해수면 경사는 동풍에서 형성될 리가 없죠. 그렇죠? 바람은 아래쪽에서 불어서 에크만 수송은 오른쪽 직각 방향인 동쪽으로 해서 니은의 해수가 쌓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도 틀렸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까지 풀었고 이제 17번. 17번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위도와 같은 점 지상풍 불 때 마찰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마찰력 보자마자 반대 방향으로는 그냥 바람이 불고 있겠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직각 방향으로 뭐가 불고 있겠구나. 불고 있는 게 아니라 전향력이 작용하고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기압이 높고 여기 기압이 낮으니까 기압 경도력은 오른쪽으로 무조건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이 약간 이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잖아. 그죠? 기압 경도력 이쪽인데 그러면은 전향력은 이쪽이다. 됐나요? 자, 지금 두 줄이 기압 경도력이고, 그럼 이제 마찰력과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모두 평형을 이루어 하는데, 여기가 딱 30도인 거 보니까 같은 크기만큼 뭔가 전향력과 마찰력의 합력이 작용하고 있다면 여기가 6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를 만약에 내가 P라고 한다면은 이 마찰력 크기는 2분의 1 P고 이거 30도 60도짜리 직각삼각형 상황이구나 하고 빨리, 얘는 바로 루트 3 2 P고 얘는 근데 또 루트 3이 1M이에요. 그럼 2분의 루트 3 P고 그럼 얘는 2분의 1 P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경각 요게 60도짜리겠다. 빨리. 북반구 기압경도 이쪽, 바람의 방향 이쪽, 저항 이쪽. 다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남반구에 있는 거고, 지상풍에 작용한 정향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A가 2분의 루트 3 P, B가 2분의 1 P. 틀렸어요.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니은. 디귿. 큰일 날 뻔했네. 그죠? 괜찮나요? 경각은 A가 B. 얘는 30도고 경각이, 얘는 60도니까 2분의 1 맞죠? 자, 이렇게 16번 좀 실전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또 다른 선생님들 들어보시면 되고, 자, 18번 이것도 좀 실전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니은에 의해 발생하는 S파인지 P파인지 잘 보고, AB에 최초로 도달한 걸린 시간 T와, 그럼 이 T는 S파가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S파 시간이랑 PS초 알려줬으니까 P파 시간 바로 알 수 있죠? 12. 그러면은 P파 속도 6이래잖아.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사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P파가 가는 데는 6km/s로 12초만큼 갔고, S파는 몇인지는 모르지만 18초 동안 갔다. 그러면은 약분 하면 S파의 속도는 4km구나. 빨리 기억 지우고, 그 다음에
기억에 의해 발생한 피파가 A에 최초로 도달한 걸린 시간은 6초이다. 기억에 의해 발생한 지진이 A 여기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9니까 단위니까 PSC는 3일 거 아니에요. 9 빼기 3하면 여기 6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9 빼기 6해서 3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6초 맞죠? 6초 만에 피파가 기억에 도달했다. 자, A, B 사이 거리는 60km보다 멀다. 그럼 이제 지금 봐봐요. 기억만 쓰고 여기 안 썼죠? 여기 안 썼는데 지금 갑자기 이거 물어봐. 그럼 얘로 풀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정보를 줬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6초니까 얘가 9니까 얘는 6이고 그럼 얘가 지금 3분의 2를 곱하면 여기니까 여기다 3분의 2 곱하면 얘네. 이렇게. 피파는 뭐 쓸 필요 없지만 4네. 그럼 여기 2, 3이네. 2분의 3을 곱했네. 그럼 여긴 9네. 이렇게. 이해됐네요? 왜냐면은 이게 다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P파 걸리는 시간, S파 걸리는 시간, PS 걸리는 시간 다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P파 속력이 6인데 지금 얘 4km죠? 그러면은 지금 A 관측소는 24km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다 쓸게요. 니은 지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얘는 여기 6이죠? 그럼 여기는 6, 6이 36 이렇게 되어 있다. 물론 PSC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VP, VS, VP, VS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PSC를 곱해주면은 24km가 나오죠. 여기 PSC가 여기다 이제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은 36km가 나오죠. 그러면은 자 지금 니은 지진은 이 AB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땅덩어리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니은 지진 여기서 빵 하고 발생했어. 그러면은 24km 반경 어딘가에 지금 관측소 A가 존재하고 36km 반경 어딘가에 관측소 B가 존재하는 건데 딱 얘 마침 더하면 60이잖아요. 이 확신은 어디서 가져야 된다? 디귿 풀기 전까지 니은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그럼 디귿은 반드시 니은으로 푸는 거다. 그러면 이게 24고 이게 지금 36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정반대 방향 이렇게 36으로 있어야지만 그리고 심지어 진원거리가 없는 완전 천발 지진 중에도 천발 지진이어야지만 딱 60이 될 수 있는데 60보다 멀다라고 하면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60까지만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멀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약간 디귿에서 좀 헷갈릴 수 있었지만 침착하게 생각하면 그 침착이란 생각은 어디서 왔어? 평가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쓸모없는 이 니은을 줬을 리가 없다. 디귿은 니은을 가지고 푸는 거구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공기덩어리가 산을 넘는 경로. 오케이. 펜 현상 문제고 표는 ABC에서 이 공기덩어리에 기온가 있을 점. 다 알려줬네. 근데 여기서 A와 C에서 기온 있을 점 값은 같대요. 자, 이게 뭔가 엄청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좀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기온 빼기 있을 점은 우리가 어디서 봤어? 저기다가 125m 곱해주면은 바로 상승 응결 고도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A에서 B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B는 어쨌든 포화 상태의 공기일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건조 단열 변화를 거치되 온도는 올라가고 있을 점은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C에 도달할 거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C에 있는 애들은 상당히 지금 습도가 낮을 텐데 얘를 다시 올리면 똑같이 건조 단열 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딱 다시 포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A의 상승 응결 고도나 C의 상승 응결 고도가 이미 지금 같은 상황인데 기온 빼기 있을 점이 같으니까 A 입장에선 상승 응결 고도가 뭔지 몰라. 근데 C 입장에선 상승 응결 고도가 몇이에요? H 킬로미터가 된다. 여기 지금 미터죠, 단위. 미터가 된다. 그러면 A도 상승 응결 고도가 얼마였겠어요? 1000m 아니었겠냐? 미안해요. H 미터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A와 C가 상승 응결 같은데 C의 상승 응결 고도는 H구나. 그러면 A도 상승 응결 고도가 H여야 되는구나. 그럼 이때부터 구름이 형성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32에서 어쨌든 꼭지 정상까지 가는데 있을 점이 17로 바뀌었는데
그때 마침 이 H만큼 갖고 상승 응결 고도는 H야. 그러면은 이건 뭐 간단하게 17, 어제 B는 포화 상태니까 32에서 10H만큼 가고 5H만큼 갔더니 이거 대문자로 쓰면 안 되고 소문자로 써야 되죠. 32에서 대문자 그냥 킬로미터로 볼게요. 킬로미터, H는 미터고 대문자 H는 킬로미터. 그래야지 이게 15가 맞으니까. 안 그러면 이제 0.5, 0.2, 0.1 이걸로 써야겠죠. 이게 17이야. 지금 이게 무슨 의미예요? A에서 출발한 게 H만큼 갔을 때 건조 단열 변화, 또 H만큼 갔을 때 수변 단열 변화 했더니 17도가 됐어. 이런 의미죠. 그럼 H는 1 이게 나오고, 지금 H는 킬로미터로 생각하기로 했었죠. 오케이? 그러면은 H는 900m가 아니라 1000m다. 그럼 기억 다 날라가고. 그래서 니은만 판단하면 돼요. 1, 3, 5 다 날라가잖아요. 그럼 니은 기억은 22도이다? 상승 응결 고도가 몇 미터예요 지금? 1000m 혹은 1km잖아요. 1000m 혹은 1km. 그러면은 32도면 8도 빠진 거. 이건 사실 너무 자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24도씨가 기억의 이슬점이어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8도 차이가 나야지, 기온과 이슬점이 8도 차이 나야지 상승 응결 고도가 1km. 이건 사실 너무 자주 보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니은도 틀려서 정답은 디귿이다. 자, 그러면은 디귿을 풀 겸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씁니다. 32, 24, 그 다음 이제 10도만큼 떨어지겠죠. 22, 22, 그 다음 5도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B에서는 17, 17이었고, 그 다음에 B에서는, 그 다음 C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C로 갈 때는 그냥 27도가 되겠죠. 온도는 그냥 10도 플러스 되고, 기온은 2도, 이슬점은 2도 플러스 돼야 됩니다. 2도. 19, 요렇게. 그래서 얘를 빼도 8도 차이가 나죠, 딱. 그러니까 C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상승 응결 고도가 1km가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자기만의 그런 규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같은 이제 상승 응결 고도 지나고 응결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같은 고도만큼 내려왔을 때 이제 온도는 몇 도 올라가냐, 이슬점은 몇 도 내려가냐, 이런 것도 규칙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봤고, 얘는 뭐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기온 빼기 이슬점은 상승 응결 고도와 비례하는 값인데, 그게 같다라는 건 상승 응결 고도가 똑같다라는 건데, B가 포화 상태에서 C로 내려왔으면 어쨌든 건조 단열합니다. 내려오자마자 바로 기온이 더 빨리 올라가고 이슬점보다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깨져버려요. 그럼 계속 건조 단열 변화로 오히려 내려올 텐데, 그때 그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C 입장에서는 그 정상이 상승 응결 고도가 될 것이다. 요거를 빨리 파악했으면 사실은 생각할 게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었던 문제고, 기억 숫자가 사실은 900m 너무 애매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빨리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게 만약에 저 상승 응결 고도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19번 이렇게 하고 이제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이 이제 이 시험지 하이라이트죠. 완전 하이라이트. 자, 표는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해파 A, B, C 수심이 다른 가, 나를 지날 때 해파의 속도를 나타낸 거래요. 오케이. 여기랑 여기는 지금 같은 지점이야. 그 말은 뭐예요? 어제 지금 여기서 지금 파동 문제니까, 해파 문제니까 깊이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지점이 뭐 태평양인지 대서양인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케이, 여기 그러면은 H가 존재할 거야. 뭔지는 아직 몰라. 해파가 지나는 동안 주기는 각각 일정하고, 그죠? 주기는 일정하겠죠, 대부분. 주기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니까. 가를 지날 때 A와 B는 각각 천해파와 심해파 중 서로 다른 하나다. 여기 천해파, 여기 심해파, 혹은 여기 심해파, 여기 천해파라는 거고, 나의 수심은 10m이다. 그럼 나는 지금 결정됐어. 깊이가 10m래요. 자, 이제 다음 질문을 대답하면 되는데, 기억. 가를 지날 때 해수면의 물입자는 다원 운동을 한다. A가 가를 지날 때 1000 아니면 10이었잖아. B는 반대로 10 아니면 1000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A가 가 지날 때 1000의 파니? 10의 파니?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판단하고 시작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 자,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아까랑 똑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왜 수심에서 같은 수심에서 천회파가 심해파보다 빠르다. 요 왜만 지우면 같은 수심에서 천회파는 심해파보다 빠릅니다. 그게 근데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이걸 알고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나중에 증명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걸 모르는 상태로 가정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가가 심해파인지, A가 심해파인지, B가 심해파인지 몰라요. 그럼 이제 둘 중 하나잖아. 어쨌든 결론은 A가 천회파인데, A가 심해파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뭘 알 수 있어요? 파장을 알 수 있죠. 파장. 왜냐면은 A가 심해파라면은 이 40m/s는 어디서 나왔어? 2파이분의, 자 이제 단위는 좀 생각할게요. GL 여기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풀어주면은 A의 파장이 나옵니다. 그럼 파장 A는 양면 제곱하면 1600, 10으로 나면 160, 2파이 곱하면 320파이라는 굉장히 큰 숫자 나와요. 거의 1000에 가깝죠. 1000 넘죠. 파이가 지금 3.14니까 1000에 거의 가까워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320파이 미터예요. LA가. 그럼 이제 B는 1000의 파니까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뭘 알 수 있어요? B의 파장은 모를지언정 지점가의 수심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20m 퍼세크 루트 10m 퍼세크 제곱 단위 일단 좀 더 살려볼게요.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H 가가 되겠다. 그럼 계산할 수 있잖아요. H 가. 그럼 H 가는 뭐예요? 양변 제곱하고 10으로 나눠주면은 40m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지금 LA가 심해파라고, A가 심해파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럼 심해파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심이 되게 깊어야 돼. 뭐보다? 나의 절반보다. 그러면은 160파이보다 수심이 더 깊어야 되는데 틀렸죠, 그죠? 수심이 너무 얕아. 이래서 모순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은 A가 뭐여야 돼요? 심해파가 아니라 천해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다 쓸게요. 옆에 표에다가. 그러면 A가 지금 이때 천해파고 B는 지금 심해파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천해파인거 심해파인거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기억은 맞잖아요. 타운 운동인 거. 자, 그 다음에 C. 가와 나를 지날 때 파장은 동일하다? 이게 무슨 의미지? 파장은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일단은 뭘 알아야 돼요? C가 가에서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C가 가에서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C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 이미 A가 천회판 게 확정이 났잖아. B가 심해판 게 확정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C가 천회파라면 천회파는 수심에만 속도가 수심만 영향받으니까 지점 가의 수심은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일정 하잖아요, 그죠? 몇인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10m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C가 천회파라면 C의 속도는 몇이어야 돼요? 40m/s여야 돼요. 왜? 같은 깊이인데 나랑 같은 천회파 A 친구가 지금 40m/s의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얘는 오래잖아. 그러면은 C는 뭘 수밖에 없다? 심해파일 수밖에 없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일단 니은에서 가는, 일단 C는 가에서 일단 심이야. 일단 무조건 심해파. 됐죠? 제가 이거 쓰느라. 자, 그러면은 이제 가가 나를 지날 때 파장이 동일하냐고 물어본 거는 C가 나로 가더라도 계속 심해파니? 지금 이거 물어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이거 5m 이용해서 파장 구할 수 있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일단 파장 구한 다음에 나는 이미 수심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은 저 수심과 파장을 비교하면은
계속 심해파로 유지되는지 알 수 있고, 만약에 계속 심해파면은 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저 10m가 수심이 사실 너무 낮았던 거야. 너무 낮으면은 바뀔 수도 있죠. 전이파가 되는 순간 이제 수심이 막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돼요? LC를 구해야 돼요. LC. 근데 방금 했던 방식이랑 똑같죠? LC 곱하기 10 나누기 2파이 루트는 몇이다? 5m/s다. 그럼 제곱하고 50파이 나누면 5파이. LC는 5파이 미터다. 그럼 얘는 5파이 미터가, 자, 5파이 미터 나누기 2가 10보다 더 얕으면 심해파죠. 너무 깊은 거니까. 파장 대비 너무 깊어. 맞죠? 맞아. 그러면은 C는 나에서도 계속 심해파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얘는 계속 심해파구나. 그럼 얘는 몇이다? 그냥 5m/s로 확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거. 자, 그럼 이게 만약에 1000회파로 바뀌었으면은 속도가 더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자, 지금 얘는 10m예요. 그럼 만약에 1000회파였으면은 10m/s가 돼야지 1000회파였을 거야. 근데 회파가 가고 있는데 아무 에너지 원도 공급 못 받았는데 수시만 바뀌었다고 속도가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지금 수심이 더 얕은 데로 가다 보면은 언젠가 1000회파가 될 수는 있어. 그죠? 지금 이 심해파 C 친구가 파장이 상당히 짧은 A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낮은 데로 가다 보면 1000회파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1000회파가 된 순간 해저먼의 마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는 없고 더 느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에서 심해파가 되려면 10m/s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C는 나에서 1000회파가 될 수 없고 더 낮은 데를 가야지 간신히 해수면의 영향을 받아서 1000회파가 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5m보다 더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디귿에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수심이 얼마든지 더 깊어졌든 얕아졌든 이미 지점 가에서조차 C는 파장이 너무 짧아서 해저면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면은 수심이 만약에 나가 더 깊다면, 지금 10m로 나와 있지만 더 깊으면 당연히 해저면의 영향 안 받고 속도 그대로. 1000회파가 됐다면 수심이 엄청 낮아졌다는 뜻인데, 그렇게 한다면 5보다는 무조건 작아진다는 거. 마찰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수심은 너무 얕아서 루트 GH에다 넣어도 5m보다 더 낮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귿의 범위는 사실은 5m/s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무조건. 왜? 여기서 이미 심해파니까. 그럼 같은 원리로 심해파였던 20m/s 이 친구도 니은은 어떻게 되는 거야? 20m/s보다 빨라질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일단 적어도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절대 20보단 빨라질 수 없다. 20 유지할 수는 있다. 아직 내가 계속 심해파면. 하지만 심해파가 1000회파로 바뀌는 순간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아니 그러면은 왜 같은 수심에서 1000회파가 심해파보다 빠르냐? 같은 수심인데 1000회파가 더 빠른 이유는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1000회파가 아예 처음부터 파장이 너무 길었던 거야. 그러니까 같은 수심이지만 쟤는 파장이 짧으니까 심해파고 나는 1000회파가 된 거야. 근데 내가 파장이 훨씬 길잖아. 비록 해저면의 마찰을 받을 지언정 나는 이미 이 수심에서 내가 1000회파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해파 짧은 녀석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없다? 빠를 수 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어려워요. 제 말도 지금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한 상태고 지금 이 문제 덕분에 이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사람이면은 G2를 공부를 지금 잘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어렵죠, 그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니은 어찌 되었든 가와 나를 지날 때 파장은 동일하지. 왜? 계속 심해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1000회파가 되려면은 더 수심 낮은 데로 가야 돼. 아직 나 심해파야. 바뀌어 안 바뀌어? 속도 안 바뀌어. 파장 안 바뀌어. 주기 안 바뀌어. 그러니까 파장은 동일하다. 됐습니까? 네. 그냥 이제 디귿이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또 지금
B는 안 건드렸죠. 물론 천회파 심화파 결정할 때 살짝 건드렸는데 여기 지금 니은도 있는데 안 건드렸어. 그럼 이제 쟤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얘가 지금 천회파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의 수심 알 수 있어? 있어요. 그죠? 왜? h 곱하기 10 루트가 40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1600 제곱하면은 10으로 나누면은 h 가가 나온다. 그럼 지금 가는 160m나 되는 녀석이고 나는 10m가 되는 녀석인데 지금 이제 이런 생각. 아, 이제 아까 C는 너무 지금 사실 속도 너무 느려. 너무 짧아. 그러니까 지금 파장이 누가 더 짧아요? C가 더 짧죠, 당연히. 왜냐면 지금 이미 둘 다 심해파인데 한 명은 20이나 되고 한 명은 5나 되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심해파 지위를 유지했어. 근데 이제 B는 알아 몰라. 모르죠. 얘는 파장이 좀 더 기니까 C는 비록 아직 계속 심해파일지만 나는 천해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힌트. 아, 그래도 누구보단 C보다는 빨라 느려요? C보다는 빨라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니은은 어찌되었든 설령 봐봐요. 계속 내가 심해파야. 그러면은 20m/s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B는 20m/s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에서. 설령 계속 10m를 갔어도 내가 계속 심해파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근데 내가 만약에 천해파로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나에서 여전히 심해파인 애보다는 내가 더 빨라야 돼. 그 원리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멘트가 여기서 쓰여 한번. 아, 같은 수심에서 속도가 더 빠르면은 둘 중 하나 천해파 심해파라면 걔가 천해파야. 됐죠? 그 다음에 자 1번 B가 나로 갔을 때 계속 심해파다. 그러면 20m 유지. 그때가 사실 B 입장에서는 제일 좋아. 제일 빨라. 2번 수심이 너무 낮아. 난 이제 천해파가 돼야 되겠어. 라고 할지언정 누구보다 느릴 순 없어? 그 동네의 심해파보다는 느릴 순 없어요. 이게 진짜 레전드 포인트죠. 이 원리랑 똑같다고요. 얘는 이제 무슨 가정이야? 설령 천해파가 되었어도 5m/s보다는 빨라. 그러니까 여기 등호 심지어 없어야 돼. 아예. 이게 포인트. 그리고 최대는 20이야. 그러니까 니은은 그런 운명을 가진 애인 거예요. B는 나에 갔어도 심해파 하면은 계속 20이고 속도 안 바뀌고 너무 깊어서 해저면 영향 못 받는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얕아졌어. 그랬더니 5m/s? 아, 그래도 그 동네 심해파보다는 내가 빨라야 돼. 난 천해파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기억. 지금 기억은 몇으로 확정이야? 여기서 천해파였죠. 그러면 10m는 당연히 천해파야. 확실. 이미 난 160m에서도 천해파일 만큼 파장이 길어. 그럼 10m 가면 당연히 천해파고 그 속도는 10 곱하기 10의 루트랑 똑같죠. 그럼 여기는 10. 자, 그러면은 일로 와서 기억은 디귿은 5m/s로 확정. 왜냐면 이건 어디서 어라는 거예요? 니은에서 알아냈죠. 파장 계속 동일한다는 말은 계속 심해파고 그럼 계속 똑같은 속도. 니은은 어찌되었든 하하는 몇이에요? 5m/s예요. 5m/s랑 같아질 수 있어? 안 돼. 난 천해파인데. 천해파가 돼서 속도가 바뀐 건데 왜 내가 쟤보다 느려? 그래서 D것도 맞게 된다. 왜? 얘 더하기 얘를 하면은 10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그죠? 하나는 5보다 크고 하나는 5야. 그럼 더하면 10보다 크죠. 상대방은 10이야. 그러니까 D것도 맞는 선지가 돼서 5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야 잘 풀었냐? 제 옆에 이 그림이 사실 좀 이해하기 엄청 어렵고 문제 나올 때마다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떤 그래프예요? 수심, 그 다음에 속도 그래프입니다. 아, 지금 심해파 영역에서는 파장의 일정하면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근데 같은 파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흰색 칠해놓은 데는 1002파 영역인데 1000회파를 향해 가? 그럼 그거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는 없어. 무조건 느려져야 돼요. 왜? 해저면의 영향을 받아서 수심이 얕아지니까 해저면의 영향을 받아서 속도가 느려진 거거든. 그냥 자유로운 상황보다 모래주머니에 달고 뛰니까 훨씬 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 좀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같은 수심에서 봤을 때는 이 수심에서 1000회파는 얘거나 아니면은 더 파장이 긴 애들 뿐이야. 어쨌든 근데 속력은 걔는 확정이죠. 그냥 이 값으로. 그러면은 그 밑에 심해파 애들은 어떻다? 무조건 그 같은 수심에서 1000회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애들보다는 무조건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심해파, 1000회파냐고 물어봤을 때 속도가 빠른 애가 무조건 1000회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 이 그래프를 떠올려서 이걸 매칭할 수 있으면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여기끼리 비교했을 때는 얘는 지금 파장 100m죠. 얘는 파장 100m. 그다음 그 위에 선을 좀 그려서 파장이 뭐 110m짜리가 있어. 그럼 파장이 긴 애가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똑같은 심해파잖아. 그럼 B가 여기 있으면은 C는 그 밑에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럼 파장 자체가 누가 더 길다? B가 더 길다. 그러면은 심해파가 되는 1000회파가 되는 그 순간은 B가 좀 더 빨리 오겠죠. 해안가로 다가간다고 생각했을 때, 수심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을 때, C는 한참 더 가야지, 엄청 얕아져야지 간신히 1000회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C는 파장이 너무 짧아서 아무리 얕은 10m까지 가도 여전히 55m/s를 유지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계속 심해파였던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B는 갔더니 뭐로 바뀌었어? 1000회파로 살짝 바뀌려고 할 겁니다.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계산해볼까요? 왜? 지금 20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B를 구할 수 있죠. LB는 왜냐면 LB가 어디서 나왔어요? 20m 이거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20m 10 곱하기 L 나누기 2파이 루트 하면은 바로 LB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400, 800, 80파이에요. 80파이. LB는 80파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그럼 80 나누기 20 하면은 4파인데 4파이 미터는 12.xx 미터니까 10m가 오히려 더 얕으니까 지금 하나도 안 보였죠? 큰일 났다. LB가 80이라는 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뭐예요? LB 나누기 20을 본 거야. 그러면은 4파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12.xx 미터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수심보다 오히려 더 길어. 그러니까 수심이 너무 얕아. 그러면 나에서 1000회파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에요? B에 있는 이 심해파가 나를 향해 갈 때 파장이 줄어들겠죠. 왜냐면은 심해파에서 파장이 일정하다가 1002파 구간 들어가는 순간 파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때 수심 판단할 때는 그때 줄어든 수심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 지금 이 긴 수심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중간에 줄어들다 못해 수심이 더 낮아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훨씬 더 나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1002파 구간에서 파장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려면 이제 뭐 하이퍼 탄젠트 이런 거 시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그건 교육과정 외우고 있지도 못하고 그걸 의도한 숫자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심해파가 설령 1000회파로 바뀔지언정, 그리고 심지어 1000회파 바뀌면 이제 10m/s가 되겠죠. 만약에 설령 언젠가 1000회파로 바뀔지언정,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1000회파로 바뀌어도 10m/s보다는 10m/s 속도를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10m/s보다는 느려야 돼요. 왜 얘보다 또 느려야 되잖아. 같은 수심인데. 근데 이제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20은 유지되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유지될 수가 없죠. 왜냐면 유지된다고 하면은 얘보다 빨라지는데 그럼 10회파가 1000회파보다 더 빠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인 수치고 사실은 10m/s보다 작고 5m/s보다 큰 게 니은의 진정한 범위죠. 우리 선에서 구할 수 있는 지금.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 파장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왜? 중간에 파장이 바뀔 거기 때문에. 가에서 나로 향하는 동안. 그 다음에 그건 평가원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심지어 문항 오류까지 나왔어가지고 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의평가에서. 근데 심해파가 1000회파로 갈 때 설령 1000회파가 되더라도 그 동네 심해파 애들보다는 빨라야 되는데 한 명이 이미 5m니까 내가 5m보다는 빨라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5m/s 빠른 걸로 이렇게 결론이 니은이 5m/s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디귿 선지가 맞는 거죠. 이게 아마 정확한 출제 의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을 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같은 수심에서 1000회파가 10회파보다 빠르냐? 이론적으로는 사실 1000회파는 장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10회파는 단파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 얕은데 더 장파지? 그 장파가 아니라 파장이 장파, 파장이 단파라는 거예요. 같은 수심이라면은 당연히 파장이 훨씬 길어야지만 난 1000회파가 될 수 있고 파장 길다라는 건 더 빠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L1000이 있어. L1000회파는요. 어쨌든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L심이 있어요. L심. 그러면은 L이 심해파가 되려면은 L 나누기 2 한 개. L 나누기 2 한 개. 심해파가 되려면은 나누기 2 한 개. 수심 H보다 더 짧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심이 엄청 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L1000회파는 여기다가 G를 곱해주고 루트를 씌워주면은 이게 수심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수심이 아니라 큰일 났네. 이거 다 틀렸네.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수심 곱하기 지금 수심은 공통이니까 다시 수심 곱하기 루트라면은 뭐가 나와요? V 1000이 나옵니다. V1000이 나와요. 그리고 이 L심을 이용해서 V심을 구해주면은 V심 심해파 속력 구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2파이분의 G L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 두 개를 비교해주면은 대충 둘의 속도 차를 알 수 있어요. 속도 차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L 심해파를 지금 요 모양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치면은 자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요 모양 만들어주려고 속도로 바꾸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양변에 G 곱하고 양변에 파이로 나눠주고 이렇게 그럼 대소관계는 계속 유지되겠죠? 둘 다 양수니까 루트 씌워도 상관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왔던 요게 V 심해파잖아요. 그럼 이 왼쪽 변이 V 심해파가 되고 오른쪽 변은 요게 지금 V 천회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루트 파이 분의 V 천회파가 된다. 그러면 저 루트 파이만 넘겨주면 여기로 와서 결국에는 너무 엉망됐네. V 심해파가
루트 파이를 곱해도 v 1000회파보다 작다는 겁니다. 같은 수심을 공유하고 있을 때 어쨌든 10회파가 되기 위해서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아야 되기 때문에 루트 파이를 곱해도 그 깊이에서의 1000회파보다는 무조건 짧구나.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식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그래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새로 보면 기억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맞아 그랬었지 이러면서. 그래서 v 1000회파가 v 10회파에다가 루트 파이를 곱할지언정 더 빠르다. 같은 수심이라면 지금 h를 지금 공통인 상태에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0번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결국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같은 수심에서 1000회파가 10회파보다 빠르다. 이게 중요하죠. 그치?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이유를 알아봤어요. 식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얘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1000회파가 되기 위해서는 파장이 너무 길어. 상당히 길어야 돼. 10회파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파장이 좀 짧아야 돼. 근데 같은 수심이라면은 반드시 1000회파가 10회파보다 파장이 길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파장이 길다고 무조건 빠르냐? 진동수, 주기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해파라는 녀석은 신기하게 10회파는 무조건 정해지고요. 그러니까 뭐가 결정돼요? L에 의해서 그냥 주기가 결정돼 버리죠. 왜냐면 L이 속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00회파는 H가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그 H와 L의 관계가 결정돼 있잖아요. L 나누기 20이 H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그 H의 그 상한이 결정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물리랑은 다르게 파장만 결정되면은 사실상 거의 결정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1000회파는 장파, 10회파는 단파라는 말로도 불린다. 왜? 1000회파는 파장이 길어야지 1000회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도도 덩달아 빠르고. 자, 같은 말 계속 반복한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좀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좀 스스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거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수능 둘 중에 한 번 나와요. 이거 냈고 많이 틀린 거 확인했고 또 낸 걸 또 내야지 좀 할 말이 덜 하잖아요.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또 항의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잘 고민하면서 배울 점들이 확실히 마지막 문항들 쪽에는 좀 있었다. 반면 앞쪽에서는 개념 위주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계속 지구학투 공부를 열심히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잘 이해하고 그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